네, 안녕하세요. 김중근입니다. 매번 매도하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잘 매도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6번째 시간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요? 항상 그랬듯이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계속 영상을 보셨다 그러면은 제가 뭔가 문제를 내면은 항상 그 문제에 함정이 있어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은, 이 문제다 하면은 뭔가 이번에 속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문제는 전혀 함정이 없습니다. 정답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다고 한 조입니다. 이제 나란히 앉아있습니다. 자, 실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약간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10만 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미션이 뭐냐니까, 이 문제의 미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드린 10만 원을 가지고 옆에 사람하고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데 조건은 뭐냐? 상대방은 여러분이 주는 돈을 받을 수만 있지 그것을 얼마 달라라든지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단, 그 사람은요, 예컨대 여러분이 얼마를 나눠줬을 때 그 돈을 싫어요 라고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싫어요 하면은 그 사람도 그 돈을 못 받고요. 여러분도 동시에 그 돈을 받지 못하는 게 이 문제의 키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10만 원을 드리면 여러분은 그 10만 원을 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얼마나 나누어 드릴 것인가가 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옆 사람에게 얼마를 나눠줄 것인가요? 자, 여러분들 이게 적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먼저 결정을 하셔야 그 다음에 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 마음의 결정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생각했다가 그냥 제가 정답을 이야기하면은 그거 봐라, 내가 생각한 거 맞네 라고 하지 마시고 마음의 양심을 쏘지 마시고 자, 종이에 적었어요. 자, 얼마를 옆 사람에게 나눠줄 것인가. 자, 정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론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로에서 만 원 사이. 만 원에서 2만 원 사이. 오케이?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쓰신 분?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쓰신 분?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쓰신 분?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 쓰신 분? 등등등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죠? 지금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온라인으로 이다 보니까 여러분의 반응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사람들 앞에서 1대1로 여러 사람 모아놓고 강의를 할 때 여론조사 보면은 평균적으로 대략 한 4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근데 사실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게임에서 정답은 얼마냐니까 1,000원이면 됩니다. 1,000원. 왜 1,000원이냐? 여러분이 옆에 사람한테 10만 원 받은 가지고 그 사람한테 1,000원을 나눠주면 그 사람은 안 받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죠? better than nothing이죠. 그러니까 1,000원을 주던, 여러분이 1,000원을 주던, 2,000원 주던, 3,000원 주던, 5,000원을 주던, 만 원 주던 그 양반은 옆에 사람은 감지덕지하고 받으면 끝이에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인간이 합리적인 동물이라면, 인간이 경제적인 동물이라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효용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효용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할 겁니다. 상대방은 의사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는 그 돈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상대방이 그 돈을 나눠주면서 혹시 이 양반이 내가 준 돈을 거절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약간 여러분이 3,000원 줬는데 그 사람이 거절하면 그 사람은 3,000원을 못 받고, 물론 여러분도 97,000원 못 받습니다만은 두 사람이 다 못 받으니까 그 사람은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까를
걱정해서 혹시 내가 1,000원, 2,000원, 10,000원 정도 주면은 이 사람이 기분 나빠서 거절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3만원, 4만원, 심지어 여론조사 해보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9만원씩 주겠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이게 사실은 우리 그 심리학에서 아주 경제학에 나오는 실험입니다는 소위 최후 통첩 게임이라 그래가지고 최후 통첩. 상대방에 대해 상대방 그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데 내가 주는 그 돈이 최후 통첩인 셈이 되죠. 이 게임을 하는데 어디를 하더라도 되게 평균적으로 한 3, 4만 원쯤 되더라라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행동경제학자들 또는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이 합리적인 동물이라고, 인간이 경제적인 동물이라고 천만의 말씀이야. 인간이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하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합리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동물이라면 1,000원을 주고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상대방을 의식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 때 상대방을 의식하느냐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주식을 삽니다. 왜 삽니까? 주가가 오르기를 기대하고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상에 손해보기 위해서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거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결정이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사결정이 틀렸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어떤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오르면은 당초 생각대로 예상대로 주가가 오르면은 정말 다행입니다만은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잘 못 팝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내 생각이 틀릴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에서 절대로 안 팔고 끝까지 버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합니다만은 이 경우에는 상대방을 전혀 의식하지 않죠. 문제는 여러분이 어떤 주식을 샀다는 이야기는 상대방이 그 주식을 여러분에게 그 주식을 팔았다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상대방은 그 주식을 왜 팔았을까요? 바보 같은 놈, 이제 여기가 꼭지야 라고 팔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떨어질 걸 예상하고 팔았겠죠. 그렇죠. 약간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약간 내가 10,000원에 샀습니다. 10,000원에. 여러분이 10,000원에 샀다는 이야기는 상대방이 10,000원에 팔았다는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오른다고 생각할 때 상대방은 내린다고 생각하고 팔았겠죠. 그죠? 자, 여러분이 10,000원에 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가가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8,000원 되는 순간에 20% 손실을 보고 8,000원에 팔아버렸습니다. 왜 팔았죠? 8,000원이 아니라 7,000원, 6,000원, 5,000원, 4,000원으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8,000원이라도 건지자는 생각으로 팔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팔았다는 이야기는 상대방이 누군지 모릅니다만 8,000원에 그 주식을 샀다는 말이죠. 그 사람은 8,000원에 왜 샀을까요? 바보 같은 놈. 8,000원이 바닥이야. 앞으로 오를 거야. 라고 샀지 않겠냐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살 때 상대방은 팔고요. 누군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기관인지 외국인인지 큰손인지 개미인지 우리는 모릅니다만은 어차피 여러분이 살 때 상대방은 팔고요. 여러분이 팔 때 상대방은 삽니다. 여러분은 주가가 오를 줄 알고 사는데 상대방은 주가가 내릴 줄 알고 팔고요. 여러분이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파는데 상대방은 주가가 오를 것 같아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상대가 있는 겁니다. 아니, 조금 전에 제가 최후 통첩 게임을 설명할 때는 여러분, 이 자식이, 상대방이 혹시 내 의사를 반대하면 어떨까라고 상대방을 상당히 의식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정작 주식에서는 내가 주식을 살 경우에는 내 생각만 하지, 내가 주식을 팔 때는 내 생각만 하지, 내 의사결정만 옳다고 생각하지 상대방의 의사결정이 옳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옳은 결정을 내릴 확률은 잘해야 몇 프로? 50%밖에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여러분은 언제라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10번의 주식을 매매한다면 그 중에 5번은 엉터리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은 항상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도 항상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쉽게 손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식을 잘 매도하려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상대방을 의식해야 그만큼 손절하기가 쉽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대방을 의식해라. 왜 최후 통치 게임에서는 상대방을 의식하지만 주식을 거래할 때는 내가 샀을 때 상대방을 왜 팔았을까? 내가 팔면은 상대방을 왜 살까? 그 생각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잘 주식을 파는 방법에 대해서 상대방을 의식하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